안녕하세요. 글로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아래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바로 왼쪽에 있는 꽃을 그릴 건데요. 이 꽃은 이름은 제라늄이라고 해요. 이 꽃은 여러 송이가 덩어리로 모여 있거든요. 연필로 위치를 이렇게 정해 주세요. 아주 흐리게 적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지울 거거든요. 플러스펜 레드와 딥 오렌지를 사용해서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릴 제라늄은 꽃잎이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꽃잎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귀엽게 5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은 레드로 색칠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해를 딥 오렌지로 색을 칠한 다음에 물로 살살 녹여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그럼 예쁜 꽃잎이 된답니다. 제라늄 사진은 바닷가에서 보잘것없는 화분에 혼자 이쁘게 피어 있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다니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알게 되는 것들이 있네요. 이번 제라늄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더니 제라늄도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는 것처럼 혹꽃잎도 있겠지만 장미꽃잎처럼 되게 잎이 많은 겹꽃잎 제라늄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라늄은 꽃잎 말고 꽃에는 향기가 없는데 이파리에 향기가 있대요. 그래서 방충의 효과로 유럽 사람들은 창가에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꽃말은 상냥함, 결의, 우정 등이 있는데 오렌지색으로 된 완전 오렌지 제라늄이 있는데 그 제라늄은 우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꽃에서 우울이라는 의미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라늄 잎은 제가 보기에는 줄무늬가 있는 작은 호박잎을 닮았더라고요. 이 제라늄은 밑에 잎이 있고 덩그러니 꽃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그리는 우리 제라늄 그림은 그 꽃만 그리는 거예요. 꽃이 한 대여섯이 아니지 한 8송이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처럼 꽃이 피는데 그 밑에 꽃송이도 달리고 꽃봉오리도 달려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한번 그걸 그려보는 거고요. 그림은 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색이 라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적당하게 한 번씩 붓에 물을 묻힌 다음에 화장지에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닦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림이 확 번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는 꽃은 내 쪽에 가까이 있는 꽃을 좀 길게, 그리고 좀 바깥쪽에 있는 건 짧게 그리면 되고요. 반대로 잎이 완전 꺾여 있는, 꽃잎이 꺾여 있는 것은 내 쪽의 꽃잎은 짧고 저 멀리 있는 꽃잎을 좀 길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살짝 제 쪽을 바라보는 꽃잎이라 약간 기울어도 제 쪽에 있는 꽃잎은 길게, 그리고 바깥쪽 꽃잎은 좀 짧게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연필 자국을 지우개로 이제 지워 주실 건데요. 너무 빡빡 지우지 마시고 살짝살짝 지워주세요. 빈 공간에 붓에 남아있는 색으로 동글동글 공간에 작은 꽃잎들을 그려 넣어 줄 거거든요. 그런데 연필 자국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색을 넣으면 연필이 나중에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잎을 더 그리거나 아니면 그 위에다 색을 칠할 경우에는 연필 자국은 좀 지워주셔야 합니다. 아래쪽에 작은 꽃봉오리들도 동글동글 그려주세요. 매달려 있듯이 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작게 그려주시는데 아시죠? 삼각형 반대 모양으로 꽃봉오리를 그려주시고 위쪽으로 둥글게 해서 색을 녹여주시면 됩니다. 꽃을은 레드나 레드 와인색으로 찍어주시고 이제 한쪽 부분에는 이제 올리브색으로 좀 진한 부분은 올리브색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그린색으로 밑동을 그려주시면 돼요. 아까 꽃봉오리 그려놓은 곳에 그 그림이 다 마르지 않으면 확 번져버리거든요. 다 말랐을 때 라이트 그린으로 밑동을 살짝살짝 그려주세요.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꽃에서 줄기를 쭉 그려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아주 물기 없는 붓으로 색을 칠하면 꽃은 완성입니다. 나태주님의 꽃 삶 중에서 한 부분을 캘리그라피를 적어 보겠습니다. 같은 문구로 3번 적어줄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중심선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캘리그라피는 구도는 중심선을 잡아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중심선을 잡아야지 글씨에도 안정감이 있고 더 아름답게도 보입니다. 첫 번째 캘리그라피는 가운데가 중심선이에요. 가운데 중심선을 잡았을 경우에 이런 구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선은 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에서 사랑스러운 것이다에서 보면 한 줄 이렇게 보이시죠? 그 중심선에 맞춰서 글씨를 구도를 잡아준 거라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도는 사선으로 긋는 거예요. 점 사선으로 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도는 사선일 경우에는 사선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글씨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너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문구에서 다, 너, 그리고 소, 그리고 그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다를 적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선의 중심선으로 글씨를 적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위쪽으로 가로로 반듯하게 중심선을 잡아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글자가 그 일직선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구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일직선을 맞춰주시고 사랑스러운 것이다는 좀 아래쪽으로, 그러면 소중이랑 사랑이 좀 붙어서 보이게 하려고 아래쪽으로 사랑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왜, 그리고 또 이유는 하나가 있는 게 소중이란 글씨가 크거든요. 근데 소중이 크고 한 것이다가 작은데 그쪽에 약간 공간이 남는 듯해서 캘리그라피는 공간에다 글씨를 이렇게 넣어주어서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다는 좀 내려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잡아 같은 문구를 세 가지 종류로 글씨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랑 어울리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림 엽서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적었던 캘리그라피를 적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선이 중심이 됐던 구도로 적어 놓았던 캘리그라피를 적어 보겠습니다. 같은 그림에 다른 구도의 캘리그라피를 적어 놓아도 이렇게 느낌이 달라진 엽서를 볼 수 있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날이 흐려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답니다. 그때 캘리와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결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